공동수학 2. 네, 찍고 있어요. 열심히 요즘은 그래서 조금씩 올리고 있더니 조금씩 그 가뭄에 콩나듯이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700다리가 이제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1000다리를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거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우리가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4분면, 4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친구들을 우리 평면좌표라고 얘기하죠. 그 친구랑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랑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여기서는 같이 다루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너네 배웠던 친구들 가정하고 해달라고 했었지? 그럼 막 이렇게 이런 건 안 할게. 점은 관심 어디? 내가 맨날 하는 거. 위치. 그냥 점 찍혀 있으면 위치. 점이 딱 나와 있으면 그냥 위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점 위치. 그 다음에 점이 2개 있으면? 거리, 그치. 두 점이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학은 어떤 거를 관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그럼 점이랑 선이 있으면? 거리, 이것도 거리겠죠. 그죠? 거리가 없으면, 거리가 0인 거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지? 인정합니까? 그럼 선이랑 선이 있으면? 선이랑 선이 만나면 교점이 되는 거죠. 그죠? 선이랑 면이 만나면 교선이 되는 거고요. 인정합니까? 인정했어요? 근데 물론 선이랑 평면에서는 그래요. 평면에서는. 면은 물론 입체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지만 아무튼 선이 2개 있으면 교점에 관심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는 이제 선이 하나 있는 거. 이건 무슨 관심을 있죠? 직선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치. 직선의 기울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왜? 직선이란 말을 내가 괜히 하진 않았거든요. 직선은 끝과 끝이 없죠. 그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건 기울어져 있는 정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평면에서. 인정합니까?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이 친구의 기울기를 관심으로 둬야 된다. 됐나요? 그럼 두 선이 나오면은 이렇게 교점을 관심으로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날 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니죠. 평행할 때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로 접근하는 거죠. 이 선과 이 선이 일치할 때도 있는 거고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생기는 관심을 둬야 되는데 어디서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아무튼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단 수직선 위에서의 어떤 좌표와 어떤 좌표의 사이의 거리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죠.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큰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여서. 그래서 우리 뭘 붙여요 항상? 그렇지. 절대값을 붙인다. 이게 메인이에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항상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근데 이 친구 방금 쌤이 얘기했듯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 절대값 붙이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 절대값 붙이나 어떤 거예요? 항상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는 항상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3과 마이너스 3과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잖아요. 그죠? 식으로 안에 나와 있어도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를 막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당연히 밑변이랑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이 친구를 x2 x1이라고 할까요? 왜 y2라고 하고요. x1, y1이라고 할까요? 얘는 x2, y2 한다면 이 친구가 당연히 x2-x1일 거고 얘는 y2-y1일 거잖아요. 그죠? 얘는 물론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는 게 깔끔하겠죠. 그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길이가. 그래서 이 친구를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게 제곱의 합 이렇게 피타고라스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식을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는 피타고라스 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분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내분점 공식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하는 거 m 대 n이라고 하는 친구. m 대 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점을 구할 때는 x1이랑 x2라고 하는 이 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m 대 n 분의 m 대 n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m 대 n인 거니까 이 반대편에다가 반대편에 있는 거를 서로 곱한다고 했었어요. 여기다 x2 곱하고 x1 곱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이게 공식이 완성된다 이랬어요. 공식이 왜 이런지는 증명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요. 그냥 봐봐요. 여기 x1이고 여기 x2인데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x를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거리가 x-x1일 거고 여기는 x2-x1일 거죠? 그래서 비례식 쓰면 돼요. m 대 n은 x-x1 대 x2-x. 그럼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은 거니까 nx-nx1은 그 다음 mx2-mx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넘기고 이 친구 넘겨서 인정해요? x로 묶으면 m 플러스 nx는 mx2 플러스 nx1인 거니까 나눠주면 저 공식이 나온 거다. 그냥 비례식 써서 증명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 내분점 공식을 안 쓰고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비례배분에서 배운 거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때 너네 배웠거든요. 비례배분. 그래서 이 친구를 막 거리를 쪼개가지고 이 거리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도 접근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공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Y값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렇게 내분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내분점 중에 1대1로 내분, 즉 중점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2분의 더하고, 2분의 더하고 였죠. 기억나요? 그것도 아셔야 된다. 중점은 2분의 더하고, 2분의 더하고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아마 무게중심이 나오겠죠. 네. 무게중심은 어떤 거냐면 삼각형의 딱 무게중심이라고 해서 무게중심이었는데 중선의 교점이었죠. 어떤 꼭지점에서 중선을 두 개 그린 다음에 그들의 교점을 우린 무게중심 G라고 얘기하고 성질이 중학교 때 배운 2대1이었거든요. 그 2대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3분의 다 더하고 3분의 다 더하고라고 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를 그냥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C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점은 2대 1인 거니까 인정해요? 그러면 2대 1분의 2에다 너 곱해야 되고 얘는 이거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를 곱하면 A 플러스 C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가 돼서 그래서 3분의 다 더하고가 된다. 물론 지금 내가 X좌표만 썼다라고 가정하고 쓰는 거죠. Y좌표도 똑같이 증명되기 때문에 3분의 다 더하고 3분의 다 더하고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게 무게중심이다 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삼각형에서 요 ABC라고 하는 어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들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차피 원래의 무게중심과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의 무게중심은 전체 크기의 무게중심이랑 똑같다 라는 게 요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말 그대로 증명이 돼요. 여기 그냥 A, B, C라고 한 다음에 중점 찾아서 그들 다시 무게중심 구하면 원래 무게중심이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에서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과의 차이가 뭐였죠? 1차 함수는 왜 함수였어요? 함수의 정의가 x값이 하나가 나왔을 때 y값도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가 1일 이런 친구는 x가 1인 친구 이렇게 x는 1이라고 하는 x가 1일 때 y값은 겁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따발총을 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다. 이런 직선도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 안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1차 함수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1차 함수로서도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오케이 말이? 그래서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였는데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기울기였고 얘가 y 절편이었죠. 물론 ax 플러스 by는 c라고 돼 있는 친구가 우리가 이 친구가 직선의 방정식,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이 친구를 썼을 때 이 친구가 기울기고 마이너스 b분의 a, 이 친구가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이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 찾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연습을 하시라. 보자마자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 y절편. 이해됐나요? 요거 연습을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직선 두 개는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기울기가 같으면 어떤 점이 생기고 교점이 생기고 교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만날 수도 있고 90도로 만날 수도 있고 90도로 만날 때는 어떤 성질이 있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고 기울기의 곱이 1이었을 때는 어땠어요? 생각나세요? 기울기의 곱이 쌤이 1일 때도 예전에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기울기의 곱이 1일 때는 두 직선이 어떤 관계를 이루냐면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인 상태인 거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서로 대칭인 상태가 된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두 가지는 진짜 자주 나오고요. 얘는 진짜 많이 나오고요. 얘는 가끔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알면 금방 풀고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알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 가끔씩 생기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달라.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울기가 절대값이 같고 뭐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 이럴 때는 어떤 게 생긴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여기가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죠.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도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생겨요. 이해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생긴다.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씩 툭툭 튀어나온다. 꼭 기억을 하시라. 이해됐어요?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 배운 식은 딱 요식 하나예요, 사실. 절편 방정식. 이것의 이름이 절편 방정식이었죠. 절편 방정식. x절편이 a라고 하는 소리는 y에다 0 집어넣으면 a인 거죠. 그죠? y에다 이거 가리면 a가 되는 거예요. x는 a. 그죠? y절편이 b라는 소리는 x가 0인 거기 때문에 x에다 0, 즉 x를 이렇게 가리면은 y가 b가 되죠. 그죠? 이렇게 절편을 a랑 b라고 알고 있을 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절편 방정식을 쓸 수 있다. 단 a랑 b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분모니까요. 인정하십니까? 아, 너네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지금 졸린가 본데 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좀 시켜야겠다. 졸리죠? 그죠? 다시 탭시다. 자, 아무튼 이 친구는 그래서 절편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친구 보면은 이제 기울기랑 y절편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 평행하고 일치하고 수직인 거 여기서 추가된 거는 수직인 거예요. 수직인 거. 이 중학교 거랑 똑같아요. 그죠? 중학교 거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 그 연립 방정식 했을 때 다 배운 거예요. 그죠? 2학년 거에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요거만 새로 추가된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누구라서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b-분의
A 다시가 기울기인데 이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A 다시 B 다시 얘네들이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곱해서 넘기면 합이 0이 된다. 그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식처럼. 인정해요?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그럼 없겠죠. 그죠? 이거만 알아도 돼요. 사실. 괜찮아요?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특이하게 뭐 또 서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 여기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 새로 배우는 거 뭐? 직선 배웠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겠죠. 인정합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로 근해 공식 외우는 것처럼 외워달라고 쌤이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죠. 그죠? 근해 공식 외우는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가끔가다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근해 공식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는 근해 공식 모르면 뭐라고 한 소리 듣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해 공식 모르면 중학교 3학년 거 배웠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직선의 방식 배웠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해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을 따로 안 할게요.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진짜 중요하니까 꼭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 이거 진짜 무조건 외워달라. 이 공식 증명은 많이 했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블라블라블 좀 길죠, 그죠? 공식 증명 따로 안 할게요. 해줘요, 한번 해줘요. 괜찮아요? 해줘요? 필요해요? 괜찮아요? 네. 외우세요, 제발. 알겠죠?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0, 특히나 0,0과의 거리는 당연히 이 x1, y1이 0인 거니까 절대값 c밖에 안 남는 거죠. 뭐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저 위에 있는 공식만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참고 보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은 당연히 이 길이가 다 같은 거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평행한 선과의 거리죠. 평행한 두 선의 거리가 점과 그래서 점을 아무 점이나 찍어서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내용은. 유제들 선생님이랑 풀어보면서 어떤 단원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특강의 목표는 개념을 한 번씩 더 잡는 거니까 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좀 있는지 좀 잘 봐야 돼요, 친구들이. 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이 거리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합니까? 따라서 A-1의 제곱은 100에서 이 친구 66에 36이니까 그죠? 36을 빼면 64죠? 이거를 또 제곱해서 인수분해 하지 마세요. X A-1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따라서 A는 플러스 8이면 9 또는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다. 모든 A 값의 합은 이들 둘이 더하면 2가 되겠죠. 물론 이 친구를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A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계관 써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근과 계세 관계 하면 어차피 곱만 변하는 거지 합은 변하지 않죠? 2가 나오죠, 그죠? 근계관 써서 구해도 되겠다. 자, 그럼 내분점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 봐봐요. 내분점 공식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선분 AB 이렇게 나와 있으면 AB 그냥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3,A랑 B, 마이너스 9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식 쓰는 게 편하면 공식 쓰면 되는 거고 공식 안 써도 될 거 안 써도 돼요. 먼저 공식을 먼저 써볼까요? 쓰면 뭐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 콤마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쓴다고 했죠?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니까 그죠? 3에다가 누구 곱하고? 마이너스 3이랑 A 마이너스 3이랑 A 이렇게 얘는 B 콤마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인정합니까? 따라서 얘가 누구예요? 5분의 2B
마이너스 9인데 그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따라서 2b가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넘기면 4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5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여서 3a는 3이 나오네요. 따라서 a가 1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너 빼기 너의 제곱 25 더하기 너 빼기 너의 제곱 100이네요. 루트 씌울 거니까 125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5루트 몇이에요? 5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거기 유제 1번, 유제 2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은 문제당 2분씩만 드릴까요? 2분 너무 많나요? 1분 30초만 드릴게요. 오케이. 자, 1번, 2번 보면 유제 1번 보면 두 점이 A랑 B가 있는데 Y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Y축의 다른 이름이 X는 0이죠. 0,B 막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0,B. 이 0,B랑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 거리 구하고 이거 거리 구해서 같은 거 구하면 되는 거죠? 인정합니까? 따라서 거리 구하면 너 빼기 너의 제곱 4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는 안 씌울게요. 제곱 어차피 할 거니까. 그 다음 1 제곱해도 1이고요.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겠죠. 어차피 b제곱은 양쪽 다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6b 넘어가면 플러스 6b 될 거니까 플러스 4b만 하면 10b 될 거죠. 10b는 이 친구는 4 더하기 4 할 거니까 8이에요. 9에서 8 빼면 1인데 이 친구 만나면 2가 될 거고 B는 그래서 5분의 1이 정답이 된다. 1번이 답이겠죠. 됐습니까? 계산하는 것도 천천히 해주면 이 친구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유제 2번. 자, 유제 2번은 세 점이 있는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됐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1사분면 위라고 했기 때문에 1사분면이라는 게 그려져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냥 평행사변형만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자, 갑니다. 여기가 1,2a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b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c는 3,0 여기는 c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1사분면 위에 어떤 점을 찍을 건데 얘가 평행사변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쑥 이어주고 이렇게 쑥 이어주고 여기 평행사변형이 됐으니까 이 친구랑 평행하게 쑥 이어주고 쑥 이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준점이 한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이동된 걸 한번 가보자 이거야. 평행하니까. 너무 쉽죠? 여기서 이거 이만큼 갔고 여기서 이거 이만큼 3만큼 갔으니까 이만큼 가고 3만큼 가면 얘가 5,3이구나. 정답은 15. 이렇게 찾아주면 얼마나 쉽고 사랑스럽게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인정해요? 그래서 그려보고 고민을 조금만 해보시라. 그러면 해법이 금방 보인다. 공식으로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일단 도형의 방정식은 그려보고 그림을 좀 관찰하고 얘가 공식이 필요하면 공식을 쓰는 거고 공식이 필요 없으면 그냥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유형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거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3분의 다 더하고 콤마 3분의 다 더하고였죠. 3분의 다 더하고 콤마 3분의 다 더하고였으니 이건 그냥 무게중심이 잡히고 나와 있으니까 3분의 다 더하고 3분의 다 더하고면 A잖아요. 그럼 A가 3인 거고요. 3분의 다 더하고 A가 3인 거니까 3B 플러스 A인가요? 얘가 지금 2니까 B는 그냥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인정하나요? 맞아요? 틀렸어요. 그죠? A가 1이에요. 3이 아니고. 3A가 3이어서 A가 1이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3분의 다 더하고 보니까 A가 3이 맞죠? 여기도 3분의 다 더하고 보니까 이 친구를 3으로 나눈 게 인 거죠. 그죠? 그래서 B 플러스 1이 인 거니까 B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구해가지고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4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분의 다 더하고 콤마 3분의 다 더하고가 무게중심의 좌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는 사실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겠죠, 그죠? 나와봤자 막 첫 번째 문제로 나오거나 막 엄청 쉽게, 그죠? 가장 쉬운 첫 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있는 문제 정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선의 방식. 이 친구는 1,-4를 지난대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이 어떻게 쓰는 거죠? y-y1은 x-x1 이렇게 쓰는 거죠. 기울기 m에. 기억나시죠? 그럼 이 친구니까 이 친구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그럼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식을 간단하게 좀 정리할까요? y는 2x-2인데 넘기면 플러스, 이 친구는 마이너스 4로 넘어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 될 거고 y절편은 마이너스 6이고 x절편은 3 되게 마이너스 6이고 3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인정합니까? 따라서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3은 9가 답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절편 찍고 y절편 찍고 그래프 그리는 건 이건 연습 했기 때문에 직선 방식도 함수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제 3번, 4번 한번 지금 해볼까요? 여기도 금방 하겠네요. 또 3분만 드릴게요. 이제 좀 나간 것 같아요. 그죠? 공기가 좀 괜찮아졌죠? 여러분들 하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온도가 올라갔는데 하품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대결이다. 간다. 자, 일단 3번부터 보시면 3번은 이게 지금 중점적으로 나와 있고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인데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심 좌표이기 때문에 얘가 B랑 C라고 한다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너네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B 플러스 C는 곱하면 마이너스 4랑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랑 얘랑 더한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12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정답은 2번. 이해됐어요? 간단하죠, 그죠? 중점 좌표는 2분의 더하고 콤마 2분의 더하고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가 저 점도 지난대요.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이 친구 기울기가 어떤 한 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기울기가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1분의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돼요, 기울기가. 그럼 여기서 몇 뺄까요? A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1에서 3 빼면 플러스 8이 기울기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8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면 돼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이니까 딱 중근이 나오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 1차 함수식 구하지 마세요, 친구들. 알겠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은 거다. 그렇게 써 좀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같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유형 5번 보면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위치 관계가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친구들.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두 직선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관찰하라는 문제거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근데 얘랑 평행한 직선이 너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점을 알려줬으니까 이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기울기랑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방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기울기니까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2니까 이 친구가 기울기인 거고 기울기도 알고 점도 하니까 직선의 방식 쓸 수 있죠. y-y1은 기울기 m의 x-x1이 된다. 이 친구의 y절편 물어보는 거니까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y는 누가 됩니까? 3분의 2 곱하기 너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3 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평행하면 무조건 기울기가 똑같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이 점을 지났는데 그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식을 구한 거고요. 애초에 직선의 방식을 왜 구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그게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라고요?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말고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책 보지 마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의 디스턴스를 구해봅시다. 누구죠? 루트? 뭐라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짝대기 절대값 짝대기 네, 절대값 갖다 대입하면 되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 친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그럼 여기다 똑같이 a, 0 이 밑에다 써놓은 다음에 너네 그림으로 외우셔도 사실 돼요. 뭐 d는 누구예요?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3, 4, 5겠네요. 그래서 밑에 5 분모 5분의 4a 플러스 얘는 0 될 거고 5만 남겠네요. 절대값 붙인 친구가 거리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4a 플러스 5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친구가 얘가 5니까 곱하면 10이 될 거고요.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요?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풀리겠죠. 그죠? 제곱해서 풀면 안 돼요. 친구들. 그럼 넘기면은 4a 4a가 10일 때는 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일 때는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이 친구는 4분의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5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 돼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쌤, 저거 그냥 제곱했으면 근계간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저거 제곱해서 근계간 해도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진짜 궁금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인정해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냐면요. 봐봐요. 너희들이 사실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다 부정식 같은 것도 절대값 다 배웠기 때문에 저 친구 절대값 4a 플러스 5라고 하는 친구가 10이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4a 플러스 얘가 0 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4분의 5죠. 마이너스 4분의 5죠.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여기가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너 플러스 알파랑 너 마이너스 알파를 둘이 더하래요. 답이 뭐예요? 이런 느낌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인정했어요? 네. 그럼 거기 있는 것도 유제 5번이랑 유제 6번 지금 또 3번 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자, 5번 봅시다. 5번 보면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건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돼요. 수직으로 이등분했다는 말은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을 딱 반으로 쪼갠 이 m에서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인 거죠. 그죠?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 m의 값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두 점의 중점인 거니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야겠죠? 그러면 2,2겠네요.
2,2면서 어떻게? 수직으로.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6분의 마이너스 2라서 약분하면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이 친구 기울기가 3이어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3이고 너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쓰라고 했기 때문에 y-y1은 기울기 3에 x-x1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전개해주고요. 3x-6일 거니까 마이너스 4인 모양으로 되려면 1로 넘겨야겠죠? 따라서 3x-y-4는 0이 된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2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1로 넘겨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6번. 6번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수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게 훨씬 깔끔하겠다. 그지? 0,1이 요 위를 지나는 어떤 점이죠. 그죠? 그죠? 0,1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d는 루트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루트 6분의 여기다 0 넣고 1 넣으면 6이 될 거죠? 따라서 약분하면 정답은 루트 6, 4번이 답이 된다. 이해됐나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0 집어넣는 게 짱인데. 그죠? 이해됐어요? 0 집어넣는 게 짱이죠? 딱 유제 6번 정도 난이도까지는 이거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죠? 뭐 질문할 게 사실 별로 없겠죠. 이 정도까지는. 그죠? 뒤에 있는 문제가 사실 이제 숙제이긴 한데 일단은 해봅시다.